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테헤란의 진대성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란이 37년 만에 국제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간 이 서방의 경제, 금융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었는데요.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현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기대는 했지만 제재 해제 직전까지도 사우디와의 갈등과 같은 불안정한 이슈로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제재 해제가 발표되자 갑작스럽게 다가온 소식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안도하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그간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이번 제재 해제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또한 세계로부터 단절 및 고립되었던 삶에서 새로 교류와 소통을 시작하고 그동안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요, 이란 국민들이 이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물가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란 국민들이 제재 때문에 오랜 시간 정상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매년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치솟는 실업률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한 실질 인구 수준이 떨어져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더욱 힘들었었는데요. 이번 제재가 타결되자마자 이란 리알화가 환율이 특별히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입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솔솔 올라오고 있고요. 다임러 크라이슬러 사와 같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란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인 이란 코드로랑 제재 해제가 되자마자 전격적인 투자 계약 체결을 하는 모습이 앞으로 이제 고용도 증대가 될 것이고 인근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동안 비자 취득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 여건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해외여행이라든가 유학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물가와 실업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겠네요. 예, 이 그간 사우디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이란의 이 히잡 정책이 경제 제재 해제가 가시화된 지난해 말부터 다시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히잡 단속은 더위와 땀으로 히잡 착용이 불편해지거나 노출된 복장을 착용하기 쉬운 여름철에 집중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여름철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히잡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더 깐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번 경제 제재 해제가 그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해방감을 제공한 것 같은데요. 이런 해방감이 단지 경제적인 개방을 넘어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이란, 또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개방까지도 은연중에 연결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편하게 여긴 이란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여서 이번 제재 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개방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문화적인 개방과는 연결짓지 말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아마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잡 문제를 걸고 넘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성직자인 랍산자니는 지금 이란의 우선순위는 시작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개방과 아까 말씀하신 국제 소통, 교류 이런 게 강화될 것 같으니까 또 이 정부 측의 우려도 있군요. 이슬람 문화는 지키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동 3국 순방에 나섰고요. 또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이란 내 일본 기업의 투자 환경 정비에 대한 협정을 이란 정부와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도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이란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세계 각국에서 참 이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이란은 네네. 어떤 반응이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란에서는 세계적인 구애 공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냉정한 반응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이번 제재랑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상이 되어 있던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제재가 해제되어서 조금 더 반응이 적극적이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새로울 것도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네.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이란 내부에서 느끼기에 적극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계로부터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또한 늘 공존해 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일상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를 막 부각시킨다던가 뭐 근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미사일 이슈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진행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듯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란을 따라다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는 뭐 세계로부터 화해의 제스처와 불안의 증폭이 반복되어 온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의 배신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허메네이의 서한 내용은 뭐 분위기 좋은데 왜 자꾸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란에서는 뭐 주변 상황, 뭐 혹은 특정 국가나 기업 그런 것보다는 이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 기술 이전,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간섭이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란과 협력을 강화시키고 더 좋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말보단 이란이 원하는 조건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했지만 이 쏟아지는 금융거래를 뒷받침해야 할 은행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자칫 준비가 덜 됐다라는 지적이 뭐 이란의 금융 시스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비해서 후진적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틀리다라는 관점보다는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제재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따로 떨어져서 특수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과는 뭐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차이점을 예로 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예금 이자율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될 정도로 저금리인데 반해 이란은 20%의 높은 예금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자율 차이는 뭐 은행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게 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춰가는 과정에도 뭐 어려움과 더 많은 시간은 필요할 것인데 뭐 그게 뭐 이제 뭐 덜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국제금융거래를 뒷받침해야 준비는 그냥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식해라. 우리도 이제 거래에 나서게 될 텐데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군요. 이제 네. 이란이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에 나설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 원유 수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다 여러 언론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제재 해제와 더불어 바로 5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고요. 또 몇 개월 이내에 100만 배럴 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이런 증산 물량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출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벌써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뭐 어제 보도에 따르면 뭐 우리 한국 기업인 뭐 SK와 현대오일뱅크에서도 구매 수량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배럴당 2에서 3불 정도 좀 가격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뭐 이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란 정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의 원유 수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년 예산 수입에서 원유 수출 대금 비중을 전체 36.3%로 이미 낮췄고요. 이것은 아마도 뭐 앞으로 유가를 공격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가격 인하는 오랜 시간 원유 수출 제한으로 줄어든 시장 점유율 회복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새롭게 국제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란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나아가서 유가 하락을 통해서
그 이미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경제적 타격을 입혀서 중동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진대성 리포터였습니다.